안녕하세요. 동공TV입니다. 네, 오늘 꼬마빌딩 부자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테크 트렌드 2019년 이 책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2018년도 19년도 꼬마빌딩을 여러분이 매입하셨을 때 아셔야 할 개정사항을 정리되었고요. 오늘은 내가 매입하거나 운영하거나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꼬마 빌딩 지니는 거. 자, 여기서 그냥 매입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매입을 바로 할 때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충분히 인맥을 좀 쌓아놓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작은 돈은 아니죠. 보통 한 10억 정도 개인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대출 받아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꼬마 빌딩을 여러분이 매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명의 사람들과 좀 가까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투자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는 부동산 컨설턴트죠. 근데 부동산 컨설턴트를 좀 이 꼬마 빌딩 전문가를 좀 만나시면 좋겠어요. 일반 중개인보다는. 그래서 이분을 찾아서 좋은 물건을 매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대출을 또 잘 받아야 되죠. 그 이자가 금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수익률을 내는데. 그래서 이 은행을 잘 선별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은행마다 그리고 그 어떤 은행의 지점장마다 대출 금액과 이자가 상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파셔서 이 대출 받을 은행을 잘 선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바로 성실한 건축사예요. 잘 지어야 되겠죠. 오래 가야 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성실한 건축사를 가까이 두시면 되고요. 사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 수익도 내고 시세 차익도 내고 땅값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수익률을 여러분이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세금을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갖게 될 손익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이 꼬마 빌딩을 매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으로 매입을 하는 거와 법인으로 받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많고요. 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개인으로 매입했을 때 세금하고 법인으로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법인으로 설립했을 때 가장 큰 문제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취득세가 높아요. 특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만약 설립한 지 5년이 여러분이 안 됐잖아요. 법인을. 그러면은 그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돼요. 그래서 개인이 취득하면 4.6%인데 법인으로 하면은 9.4%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설립한 지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9.4%로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좋은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걔는 10%가 있었던 것이 사실 6%로 줄어든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래 보유했을 경우에는 공제가 있는데 법인은 없어요. 이 두 개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이건 없어요. 자, 그러면 법인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을까?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죠. 양도소득세랑 임대소득세를 한번 볼게요. 개인은 5억 원 초과했을 때, 양도했을 때 수익이 5억 원이 초과하면 42%나 내요. 그러니까 정말 절반가량 수익금의 반을 줘야 되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시가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벌기 쉽지 않죠. 꼬마 빌딩은. 이런 경우는 법인세율이 10에서 20%로 반이나 뚝 떨어져요. 반 이상이 떨어지죠. 임대소득세는요, 개인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그 종합소득세를 최대 42%까지 납부하거든요. 다 합쳐야 돼요. 다른 소득하고. 근데 법인세는 10에서 20%만 납부합니다. 이것도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는다 해도 이 법인이 혹시 매각 시에는 전체 수익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에서 여러분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두 가지 안 좋은 점을 덮을 수 있다. 요게 오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단 1가구 1주택의 경우는요, 비과세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높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개인으로 매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빌딩을 얻으셨어요. 앞으로 불경기가 온다고 하죠. 지금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위기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위기를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은 참 많이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좀 대비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만약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법을 좀 오늘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딱 매입을 하실 때요, 정확한 임대 수익률을 좀 정확히 계산하세요. 연 수익률을 꼭 계산하셔서 아까 그 세무사와 함께 같이 계산하셔서 이렇게 수익이 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보통 3에서 5% 정도 보거든요. 더 나오면 더 좋죠. 그래서 수익률을 꼭 보시고 매입을 하시고요. 이 매입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하는 그 건물의 주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주변이 이 건물의 미래 가치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분석을 먼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변 건물의 공실률을 한번 보세요. 많이 비어 있는지 꼭 점검하시고요. 공실률이 많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만큼 수요가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어떤 종류의 임차인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별로 선호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나지 않을 만한 임차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지 보시고, 임대료를 꼭 체크하세요. 주변 건물의 임대료.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이 건물의 임대료가 좀 높을 때가 있어요. 근데 팔려고 하는 거야, 주인이, 건물주가. 그러니까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각을 위해서 임대료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임대료 수준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내 건물만 혹시 너무 낡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지, 신축들이 있는지. 너무 신축이 많으면 저희는 나중에 뭐가 힘들까요? 매도가 너무 힘들죠. 매각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주변의 리모델링 신축 현황을 꼭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 건물은 계속해서 노후화가 될 거고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주변 거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운영입니다. 보통 크게 착각하는 게 매입을 딱 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해서 월세를 이렇게 챙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저는 꼬마 빌딩 하면 작고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입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건물 빌딩의 운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작은 중소기업을 내가 인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자체를 나는 그냥 건물주야, 월세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실률을 굉장히 줄여야 되죠.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가 중요하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임대료를 좀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할 때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빠르게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건물도 공실률이 많으면 그걸 다 건물주가 관리비라든가 공실 상태에서는 다 모든 게 또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안에를 되게 잘 꾸미는 거 필요해요. 월세 그 디자인 하듯이, 인테리어 하듯이. 그래서 만약에 잘 돼 있다 그럼 다시 당연히 임대료도 좀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주기적인 외벽 청소 같은 거 있죠. 건물 관리의 운영을 절대 안일하게 하지 마세요. 보통 화장실, 계단, 이런 난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창문 이런 것들 꼭 신경 쓰시고요. 이게 있어요. 그 전에 그 제가 한번 일했었던 직장에서 저희 그 사업체의 임대료를 한 1,000만 원 정도 넘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메르스가 갑자기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기가 되게 힘든 상태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제 기억이 너무 나네요. 석 달, 넉 달 정도 정말 너무 괴로웠었어요. 근데 그때 임대료를, 이 건물이 저희는 새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새 건물에 그 임대 사업하는 회사가 그 건물을 이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임대료를 이번 달만 50%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건물주에 내가 건물주의 그 건물에 내가 임대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굉장히 따뜻해졌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임차인들의 그 편의를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주면, 임대를 하면
월세를 받죠. 근데 월세를 받을 때 내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상생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도우면서 가줘야 오래오래 임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는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 이건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낙후된 거를 살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고 좀 가치가 올라갈 건지를 무조건 봐야 되죠. 처음에 좀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입지를 정확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차인의 업종이 꼬마 빌딩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1층 건물이 그 건물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한 번 또 일했던 그 건물 밑에 뭐가 있었냐면 해장국집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모르지 않아요. 해장국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십몇 년 된 아주 오래된 해장국집인데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편하니까 그 해장국집 뭐 몇 층이에요 라고 제가 말했는데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떤 때 이랬냐면 스타벅스 그 건물 1층에 2층에서 저희가 일을 했었거든요. 저희 스타벅스 그 아시죠? 거기 2층입니다만 이 기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시죠? 그래서 1층은 꼬마 빌딩의 1층은 건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국밥집을 넣으면 그 건물은 국밥집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또 여기서 50억 원 이하의 그런 빌딩인 경우에는요. 그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서 1층도 중요하죠. 가격이 몇 억씩 달라져요. 임차인이 어떤 뭐 병원, 뭐 학원, 약국 뭐 선호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임차인이 들어온 데는 건물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몇 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일부러 공시를 그냥 둬요. 국밥집이나 아니 뭐 그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종으로 선별을 하려고 임대료도 낮춰가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 요거 좀 알아두세요. 급하니까 그냥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부동산에만 내놓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임대 제안서를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 이런 거 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써서 그렇게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용 공간을 무료로 내줘요. 그래서 렌트 프리 그냥 공짜로 써라. 이 정도입니다. 요즘에 권리금 다 없어졌죠. 그렇죠? 이 정도로 임차인을 잘 유치할 필요가 있고요. 스타벅스의 경우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그냥 해줘버려요. 다 해줘버리고 그 다음에 매출에 혹시 비례해서 매출 처음에 좋지 않다 그러면 매출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내게끔 해요. 그래서 수수료 매장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좋은 임차인이 올 것 같다. 그러면 그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임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많죠 일이. 그냥 건물만 매입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번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어떤 빌딩에 1층에 커피를 판매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인데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스타벅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카페를 운영하던 이 주인은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요. 권리금도 충분히 많이 받아서 나올 수 있었는데 못 받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쫓겨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타벅스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크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스타벅스는 건물주한테 나는 들어오면서 권리금을 내지 않겠다. 라는 게 그들의 그런 매뉴얼이래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그렇게 해라 했지만 기존의 카페 주인은 당연히 권리금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잘 된 가게니까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둘이 무시한 채 이렇게 피해를 준 사항이 엄청 크게 뉴스화 됐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경우도 임차인 위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뭐가 있냐면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재임대를 해야 돼요. 이런 투자를 할 건데 내가 딱 샀는데 이미 그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임차인들이 과거에 건물주와 계약한 계약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개정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나 갱신 더 할 거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요
2개월, 2년만 계약했어요. 처음에 2년만 계약했지만 왜 10년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고 8년을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계약한 그 날부터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꼭 측정하시면 되고요.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스타벅스 그 카페 얘기입니다. 임대인이요 권리금을 그 지급하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례 있죠? 그 건물주 주인이 원래 있던 카페 주인이 다음에 들어올 사람한테 권리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옛날에 3개월을 줬는데 아까 그 사례는 아예 주지도 않고 확 내보냈던 거죠. 큰일 나는 거고 3개월을 6개월로 늘린 거라는 거.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권리금을 안전하게 받고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을 늘렸다. 2배로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임차인 명도 가능 여부하고요. 예상 명도 기간을 좀 파악해야 돼요.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좀 한번 스탑하고 한번 봐주세요. 사실은 그 여러분이 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내보내야 되는 경우에 그 처음에 계약한 기간을 확인하셔서 명도 가능 여부랑 예상 명도 기간을 파악하고 공사를 시작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하시게 되면 그런 최근에 노화된 건물을 많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갑자기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명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차인 명도를 하지 못하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차인의 명도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예상 명도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공사에 들어가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 명도는 정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꼬마 빌딩을 또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단순히 내가 돈이 있고 매입을 하겠다 이런 거 말고 법적인 어떤 개정 사항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웃음이 안 나오는데 네, 안타깝네요. 네. 우선은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 찾아뵐 거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신청,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